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사회복지사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 김봉남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연말연시가 되면 1년 중 가장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에 봉사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게 되는 시기라서 그런 건데요. 노인들이 많이 있는 실버타운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식사도 제공하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씻겨드리는 일도 하지요. 그리고 환자들이 있는 병원의 병동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런 사회복지사 봉사활동을 업으로 삼게 된 이유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심성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과거 저희 아버지께서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당시 저희 아버지는 거동도 힘든 상태로 긴 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셨죠. 저도 이런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느낀 바가 많았고 저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사 봉사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봉사활동의 대상이 주로 노인들을 위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봉사활동을 차별하면서 한다는 말까지 들었죠. 어쩌면 저는 봉사활동을 핑계로 과거 아버지에게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한을 풀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겨울의 날씨였고 각종 병원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병동에 봉사활동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도 저는 노인들의 수발을 들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렸죠. 그리고 이번에는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해서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병실을 돌아다니며 특별한 공연을 하는 이벤트였죠. 병실을 돌아다니던 저는 어느 한 병실에서 작고 소중한 꼬마 악동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첫 만남은 그리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 꼬마 친구는 6살이었고 아주 영리하고 귀여운 친구였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그 우스꽝스러운 복장은 뭐예요? 아저씨 광대예요? 설마 지금 저보고 산타 할아버지라는 걸 믿으라고 그런 복장을 하고 오신 거예요? 전 그딴 거 믿지 않아요. 저한테는 그런 거짓말 통하지 않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주세요. 이 꼬마 친구는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로 저에게 항의하듯 따지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예상 밖의 상황에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아이의 고집은 완고했고 결국 저는 패배를 선언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참 그놈 성격이 아주 고약하구나. 조그만 놈이 벌써부터 뭐가 그리 아프다고 병실 한 칸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야? 보나마나 감기나 걸려서 부모님한테 떼쓰며 어리광이나 부리고 있는 거겠지. 하여간 있는 집 자식들이란. 저는 혀를 차며 그 아이와 부모를 비아냥댔죠. 봉사활동 한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성격이 못됐냐고요? 네,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착한 사람은 아니죠. 이것도 엄연한 저의 직장이었고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변하게 되더군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사회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천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저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라 한낱 인간에 불과했기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꼬마가 있던 병실을 나와서 다른 병실로 이동하려는 찰나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못된 말이라도 했나요? 만약 그랬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 아이가 많이 예민해져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병실에 있는 윌리엄이라는 아이의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여리고 착한 아이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산타 복장이 너무 잘 어울리고 멋지시네요. 다음에 또 봬요. 윌리엄이라는 이름을 가진 꼬마 악동의 어머니였습니다. 있는 집에 버릇없는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어머니를 보니 저의 오만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죠. 윌리엄의 어머니는 아주 선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이벤트를 하는 동안 저 꼬마의 병실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의 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이 병원에 있는 동안 저 꼬마를 즐겁게 하여 웃게 만들겠다는 목표의식까지 생겼죠. 이런 것도 저의 직업병 같은 그런 것이었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마술쇼를 준비해 윌리엄을 찾았습니다. 아저씨 그거 전부 속임수인 거 알고 있어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런 마술쇼가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역시나 제가 걱정하던 상황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윌리엄은 또다시 저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감추지 않았고 저를 쏘아붙이기 시작했죠. 사실 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대부분 노인들을 상대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쩔쩔매는 모습이 안쓰럽고 재밌었는지 동료들도 저를 놀리기 시작했죠. 이봐 데이빗, 살다 보니 자네가 지는 게임도 다 보는구만. 저 꼬마한테는 아무래도 자네가 백전백패겠어. 저는 동료들의 놀림을 받으며 이 꼬마를 기어이 이겨 보이겠다고 다짐했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윌리엄을 위한 작은 연극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공연의 내용은 힘들게 살던 고아 소년이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어느 날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선물을 받으며 병이 씻은 듯이 낫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내용이었죠. 윌리엄에게 해줄 수 있는 공연 중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판단했고 동료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느덧 12월이 시작되었고 윌리엄이 있는 병원을 다시 찾은 우리는 윌리엄 몰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공연은 시작되었고 병원의 많은 환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미소를 지으며 저희들의 공연을 관람하였죠. 모두들 즐거워하며 공연을 즐겼지만 정작 이번 공연의 주인공인 윌리엄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어요. 공연을 마친 후 저는 윌리엄이 있는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진짜 산타 할아버지 아니잖아요. 아저씨는 왜 자꾸 저에게 희망 고문을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작고 앙칼진 꼬마는 두 눈에 눈물을 그렁거리며 세상 그 누구보다 서글프게 울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병원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도 환자들의 병명을 의도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였죠. 환자들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이 어떤 병으로 입원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알고 보니 윌리엄은 희귀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완치 가능성이 없어서 죽을 날을 받아놓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작고 어린 꼬마가 이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저 또한 마음이 울컥하여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저는 윌리엄에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건네는 위로의 말들이 지금의 윌리엄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였죠. 저는 한마디 말 대신 천천히 다가가 윌리엄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윌리엄의 병이 낫길 바랬습니다. 이날 이후로 윌리엄은 저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진심이 조금은 통했던 것 같았죠. 그렇게 12월의 절반이 지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타 아저씨,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네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월급도 더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산타 아저씨 상사라면 보너스도 챙겨줄 것 같아요. 제가 아저씨 회사에 부탁을 해볼까요? 우리 아빠 회사에도 제가 연락해서 보너스 받은 적 있다고요. 저 이래봬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저씨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념일이 크리스마스예요. 요즘처럼 몸 상태가 좋으면 올해 크리스마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윌리엄과 저는 서로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부정적이던 아이가 이제는 여느 아이들처럼 귀여운 아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윌리엄의 어머니도 덕분에 아이가 많이 밝아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쉬다가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던 찰나였죠.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곳은 윌리엄이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윌리엄의 어머니는 아이의 건강 상태가 갑작스럽게 안 좋아져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윌리엄이 산타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해서 늦은 시간에 실례되는 줄 알지만 어렵게 전화를 걸어보았노라고. 산타 복장을 입고 병원에 도착해 윌리엄이 있는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밝은 미소를 보이며 올해 크리스마스는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좋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해진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저를 보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차오르는 눈물을 참아내며 저는 윌리엄에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네가 천국의 문에 도착하면 거기에 있는 천사들에게 알려주렴. 윌리엄, 네가 산타의 첫 번째 요정이었다고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천국으로 안내해 줄 거야. 윌리엄에게 말을 건네던 그때 시간은 밤 12시를 넘기며 25일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저의 말을 들은 윌리엄은 무표정으로 힘들어하던 얼굴에서 잠시나마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예요. 저를 살려주실 수 있나요? 윌리엄은 힘겹게 말했고 저는 윌리엄의 그 말에 대답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를 놓칠까봐 걱정했던 어린 소녀는 행복한 미소를 띤 채 저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잠시 봉사활동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인 부모님이 미국에 살게 되면서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는데요. 늘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너의 조국은 한국이다 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나라이고 저런 나라이다 라는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프거나 불우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죠. 어느덧 한국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김없이 한국에서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고 저에게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윌리엄의 부모님이었죠. 미국에 있는 저의 지인들을 통해 연락을 취해 온 거였습니다. 윌리엄의 부모님은 제 덕분에 윌리엄이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다며 늘 감사한 마음을 전했죠. 그것도 모자라 제가 한국으로 오자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국에 방문하여 저희 집에 머무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저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이었는데 한국에 자주 오다 보니 이제는 한국의 정서를 만끽하기 위해 스스로 방문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윌리엄도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한치의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